조마리아 여사의 결단, 안중근 의사에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은 한두 명쯤 있을 것입니다. 꼭 역사적인 위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척, 선생님, 이웃 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닮고 싶은 모습이어서 등등.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실천한 분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 다수를 위한 가치에 헌신한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듯합니다. 바로 그런 행동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 역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연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끝자락 황해도 해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안중근, 자는 응칠. 훗날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게 되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계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지주의 집안이었기에 배움의 기회도 남들보다 넉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태우는 무력보다는 도덕과 의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유교적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른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중근아,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단다. 외세가 우리 땅에 발을 들이고 백성들은 점점 고통받고 있지. 너는 훗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안중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이 된 안중근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명은 도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통해 더 깊은 도덕심과 인류애를 품게 되었고 서양의 문물과 교육의 필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조선의 자주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의병 활동에 참여하며 직접 무기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지만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농민들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중근은 정의와 희생, 그리고 실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나설 것인가?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년과 청년 시절은 단지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인물로 세상에 남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호연지기를 키우는 청년 안중근이었습니다. 흔히 안중근 선생을 도마 안중근 의사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호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도마라는 호는 토마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였고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어머니의 조남은 조마리아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안중근 의사의 가문이 천주교 집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삶을 되짚어보면 천주교 신자로서 행한 인도주의적인 행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아명은 응칠이었습니다. 아명이란 아이 때 불리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배에 북두칠성 같은 7개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별을 품고 태어난 소년 안흥칠. 훗날 안중근 의사는 본인의 저서에 안흥칠 역사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무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는 문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기본적으로 교육과 계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애국 계몽 운동을 하며 민중을 교육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는 점잖은 선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사냥에 뛰어나서 총을 쏘면 백발백중일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잘 놀고 주먹도 잘 쓰는 호걸로 우애와 의리가 깊었으며 가슴에 호연지기를 키우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질 때문일까요? 학교를 설립해 교육운동에 열중하던 안중근 선생은 조선을 노리는 일본의 움직임이 갈수록 심상치 않자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선생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자원해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맞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라며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고 국경을 넘어 일본군을 공격하며 무력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병들이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해 제압한 뒤 일본군과 상인 10명 정도를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인 일본인들을 안중근 의사는 모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국제법상 전쟁 포로에 관한 규약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취한 것으로 천주교 신자다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자체는 아름다웠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의병들은 그의 곁을 떠났고 반대를 무릅쓰고 풀어준 포로들은 기지로 돌아가 안중근 부대의 존재와 위치를 발설해버립니다. 결국 일본군이 출동해 이 부대의 본거지를 초토화해버렸고 안중근 의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독립군 자금이나 의병 지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단 있게 독립운동을 이끌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실타래라는 것이 참 오묘해서 이 사건은 결국 오늘날 안중근 의사를 있게 한 그 유명한 거사로 그를 이끌게 합니다. 1909년 새해 안중근 의사는 의병 동지 11명과 함께 왼손 무명지를 잘라내고 구국의 결의를 다집니다. 그 유명한 단지동맹입니다. 태극기에 피로 아로새긴 대한 독립이라는 네 글자와 그 네 글자를 위해 투신하겠다는 사나이들의 결의는 단 하나. 손가락을 끊어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아마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왼손 넷째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가고 새끼손가락과 나란히 같은 높이로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손 안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용감한 젊은이의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안중근 선생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나타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의 파괴자였고 1905년 을사능 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전체적인 틀을 세운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거사는 1909년 10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만주의 하얼빈 역이었습니다. 안중근 선생은 가슴에 권총 한 자루와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한 장을 품고 이른 아침부터 찻집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도열해 있는 러시아 의장대 앞을 지날 때 번개처럼 달려들어 3발의 총탄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을 우려해 주변에 있던 일본인 수행원들에게도 총을 1발씩 쏘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얘기 중에는 안중근 의사는 사진만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 알 수 없어 현장에서 대담하게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토 히로부미가 반응하는 걸 확인한 후 총을 쏘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총탄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중했고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러시아군에 생포되고 맙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렬히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러시아 말로 대한제국 만세 라는 뜻이었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당시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나선 건 안중근 선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정확히 어느 역의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총 3명의 의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다른 역에 나타나 다른 의사가 총을 쏘았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안중근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선생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놓치지 않고 그 역사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로써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총에 맞고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곧 사망합니다. 옆에 있다가 저격당한 수행원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포되어 끌려간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5개월 동안 독서와 저술 활동에 힘썼는데 이때 저술하신 책이 안흥칠 역사라는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의 진정한 평화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조선, 중국, 일본이 연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자주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첫째,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과 죽인 이유를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토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동양 평화를 위협한 인물이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토의 침략 정책은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분열과 식민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합니다. 둘째, 안 의사는 동양 3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조선, 중국, 일본은 한 뿌리의 문명을 공유한 동양 3국으로서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공동 대응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서구 문명을 배우며 제국주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동양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서양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셋째, 안 의사는 공동군대 및 외교기구 창설 제안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고 외교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연합은 내부의 전쟁을 방지하고 외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동아시아판 유럽연합 또는 유엔에 해당하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 의사는 교육과 민권 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중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각국의 교육을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민의 자각과 민권은 국가 발전의 기초이며 이를 위해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의사는 문화와 윤리 중심의 정치를 말하였습니다. 유교적 도덕과 동양적 인의를 바탕으로 정치 질서를 강조하였으며 무력과 침략이 아닌 도덕과 정의를 통해
동양의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을 설하였습니다. 동양 평화론은 사형 집행 직전까지 집필되었으나 사형으로 완성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고는 1909년 12월경부터 작성되어 1910년 3월 사형되기 전까지 이어졌으며 총 3장의 구성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1장과 일부 2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동양평화론의 의미는 현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상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공동체 반제국주의 평화주의를 담은 선구적인 국제정치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협력 구상이나 동북아 공동체론, 심지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그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한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협력론은 새로운 대안적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명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교도관들이 수시로 찾아와 가훈이나 교훈을 써줄 것을 부탁할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워낙 식견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여 감옥 안에서도 대단히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검사나 변호사는 물론 판사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 중에 자신을 암살자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였으며 본인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침략자에 항거한 것이며 따라서 범죄자가 아니라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로서 대우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 갇힌 지 5개월 만인 1910년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1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음에도 늘 의연하고 떳떳하여 일제 관료들마저도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형을 집행할 시간이 되어 교도관이 이제 형장으로 갈 시간이다 라고 하자 내가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하였으니 5분만 시간을 주시오라고 청한 뒤 끝까지 책을 다 읽은 후에야 고맙다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리순 감옥을 관할하는 일제 관동도독부의 기록을 보면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한 태도로 안색이나 말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끝까지 떳떳하게 죽음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숭고한 희생과 떳떳한 죽음이었습니다. 일제가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시신을 눕힐 수 있는 침관을 허락한 것은 아마도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인품을 존중하여 보인 최대한의 예우였을 것입니다. 지바 도시치라는 일본인 간수는 안중근 의사를 흠모하여 죽는 날까지 안 의사의 길에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목숨을 던진 의거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기어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동양 평화 유지를 도모하길 바란다라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소개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을 언도받은 아들 안중근에게 남긴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내가 만약 늙으니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너라. 위의 편지는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 선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어머니의 결연한 편지는 과연 그 아들의 그 어머니다운 편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도 사형수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강철 같은 가르침 속에 숨은 슬픔이 느껴져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또 하나의 글은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입니다. 이 유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 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의 글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안중근 의사의 모든 삶과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을 보면 오로지 조국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의 유언대로 육고를 우리나라로 모셔와야 하는데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간수의 증언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를 처형한 후 유해를 근처에 묻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떠났지만 그의 굳은 의지와 정신은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같은 후배들에게 전해져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건 참 슬프고 서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다시 일어서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